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KBS 오디오북 13살의 걷기 클럽. 김혜정 창작동화. 성우 김순미 읽음. 프롤로그. 걷기 클럽 때문이야. 강은이가 학교에 오지 않은 지 일주일이 넘었다. 방과 후에 혜윤이 제이와 함께 강은이네 집으로 가기로 했다. 강은이와 연락이 되지 않으니 집 주소를 물어볼 수 없어서 대신 담임 선생님에게 물어봤다. 선생님은 강은이네 엄마와 통화하고 주소를 알려주었다. 하지만 우리는 강은이를 만나지 못했다. 미안한데 어쩌지? 강은이가 나오려고 하질 않아. 강은이네 엄마는 무척 미안해했다. 우리는 괜찮다고 말하고 꾸벅 인사를 한 후 돌아섰다. 왜 일이 이렇게까지 된 거지? 우리는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계단으로 향했다. 난 혜윤이와 제이를 따라 걸어 내려왔다. 10층에서 9층으로, 9층에서 8층으로 한 계단 한 계단 내려오며 생각했다. 만약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더라면, 아니, 그 할머니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아니, 걷기 클럽을 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안 생겼을까? 나는 지난 3월을 떠올렸다. 1부 얼렁뚱땅 걷기 클럽 1. 꼭 해야 돼요. 점심시간. 나는 연구실에 있는 담임 선생님을 찾아가 물었다. 아까 4교시가 끝나기 전에 담임은 운동클럽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이 어제 결석한 강은이와 나 2명뿐이라며 점심시간까지 정하라고 했다. 어제 운동클럽 때문에 교실이 종일 떠들썩했다. 학교에 운동클럽이 생기는데 모두가 1개 이상은 가입해야 했다. 배구, 농구, 축구, 필라테스, 테니스, 탁구, 배드민턴 클럽이 있고 새로운 클럽을 만들어도 된다고 했다. 담임의 말이 끝나자마자 아이들은 손을 들어 원하는 클럽을 말했다. 한 클럽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수가 정해져 있어서 인기가 많은 운동클럽은 서로 들겠다고 난리였다. 머리띠 시스터즈 5명도 어제 필라테스 클럽을 두고 실랑이 했다. 머리띠 시스터즈는 색깔만 다른 형광색의 엄청 두꺼운 머리띠를 하고 다닌다. 분홍색,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초록색이 눈에 확 띄었다. 넌 다른 거 하면 안 돼? 꼭 우리 5명이 같은 클럽을 할 필요는 없잖아. 그래, 고작 2시간인걸? 너 테니스 배워보고 싶다고 했잖아. 혜윤이는 테니스복 입으면 엄청 잘 어울릴 것 같아. 4명이 1명을 설득했다. 노란색 머리띠를 한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른 아이들이 하는 말을 가만히 듣고 있었다. 운동클럽이 뭐라고 다들 난리람. 난 도무지 하고 싶은 게 없다. 사실 어떤 것도 하고 싶지 않다. 윤서도 아직 이 학교가 낯설지? 다들 그래. 그래서 운동클럽을 만들려는 거야. 담임은 학교에서 운동클럽을 운영하려는 이유를 알려주었다. 신호수 초등학교는 아파트 대단지가 들어서며 작년 3월에 처음 생겼다. 3월부터 다닌 아이들보다
도중에 전학 온 아이들이 더 많다. 나도 작년 12월에 전학 왔다. 전학 오자마자 5학년이 끝났다. 이 학교에 다닌 날짜를 계산해보면 20일도 채 되지 않는다. 무조건 하나씩은 가입해야 해. 아, 귀찮아 정말. 왜 다들 나한테 자꾸 뭘 하라는 걸까? 윤서야, 목요일에 혼자 교실에 남아있을 순 없잖아. 얼마나 쓸쓸하겠니? 귀가 번쩍 뜨였다. 혼자? 혼자 남을 수 있다고? 담임의 경고가 내겐 아주 매력적인 제안으로 들렸다. 어허, 그런 방법이 있었구나. 배구랑 탁구 남았네? 윤서는 어떤 거 할래? 담임은 신청서에 내 이름 적을 준비를 했지만 어디에도 내 이름을 적고 싶지 않았다. 배구? 아니면 탁구? 수영요. 난 학교에 없는 수영장을 떠올렸다. 뭐? 수영할래요. 수영은 안 돼. 우리 학교에 수영장이 없잖아. 담임은 다른 클럽을 고르라고 했다. 테니스도 옆 중학교 가서 한다면서요. 거기 테니스장이 있으니까. 수영장도 구청 문화센터에는 있어요. 어제 선생님이 분명히 그러셨잖아요. 새로 만들어도 된다고요. 저는 수영하고 싶어요. 난 지지 않고 또박또박 말했다. 혹시 클럽 하기 싫어서 그래? 담임에게 전곡을 찔렸다. 뜨끔했다. 아니요. 난 담임과 눈을 마주치지 않기 위해 창밖을 바라봤다. 새로 만들려면 학교 안에서 클럽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해. 그래야 승인이 날 거야. 운동장에서 축구와 농구를 하는 아이들이 보였다. 운동장 둘레를 걷는 남자아이도 있다. 두 주먹을 가슴 앞에 쥔 채 빠르게 걷고 있다. 어딜 가려는 게 아니라 걷기가 목적인 것 같았다. 참 열심히도 걷네. 저럴 바엔 차라리 뛰는 게 낫지 않나? 그래도 뛰는 것보다 걷는 게 편하긴 하겠지. 남자아이가 코너를 돌더니 교무실 쪽으로 다가왔다. 우리 반 아이다. 두껍고 큰 검은색 뿔테 안경을 쓰고 있어서 알아봤다. 이름이 공 뭐였는데 이름 대신 공 아니면 볼이라고 불렸다. 걷기가 좋긴 하겠어요. 난 걷고 있는 아이를 바라보며 아무 생각 없이 말했다. KBS 오디오북 걷기 클럽을 하겠다고? 네? 누가요? 제가요? 응. 네가 방금 말했잖아. 담임이 손가락으로 나를 가리키며 말했다. 내가 그랬나? 그 사이 공은 교무실 앞을 휙 지나갔다. 그럼 걷기 클럽 할래? 나도 걷기는 해야 하는데. 허리가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걷는 게 좋다더라고. 내가 담당 교사를 맡아서 한번 만들어 볼까? 담임이 갑자기 의욕을 보였다. 이건 내 계획이랑은 다르다. 아, 참. 그런데 어쩌니? 클럽을 너 혼자 할 수는 없는데. 담임이 곤란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클럽은 적어도 학생 2명 이상은 참여해야 한다. 당장 클럽원을 구하기는 어려울 텐데. 나는 담임의 말을 잡아챘다. 선생님, 저 걷기 클럽 정말 하고 싶어요. 수영처럼 어딜 가는 것도 아니고 운동장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안 된다니요. 진짜로 걷는 걸 가장 좋아해요. 나는 마음에도 없는 말을 계속 늘어놓았다. 며칠 전 저녁을 먹는데 아빠가 장수마을 노인들의 건강 비결이 걷기라며 엄마와 내게
같이 걷자고 했다. 엄마는 당장 그날부터 아빠와 둘이 호수공원 걷기를 시작했다. 난 걷기는 무슨 걷기냐며 단칼에 거절했다. 아마 엄마 아빠가 지금 내 모습을 보면 연기자가 되라고 호들갑을 떨 거다. 수영도 안 된다. 걷기 클럽도 안 된다. 그럼 저는 어떡해요? 나는 선생님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혼자 교실에 있으라고 하면 몹시 안타까운 표정을 지어야겠지? 슬픈 표정을 지어볼까? 그건 너무 지나치고 인상만 찡그리는 게 좋을 것 같다. 아쉬운 얼굴을 준비하는데 누가 내 옆에 쓱 다가오더니 말했다. 제가 들어갈게요. 그 걷기 클럽. 우리 반 강은이다. 뭐야 얘는? 그런데 도대체 언제 들어온 거지? 어머, 그럴래? 담임이 잘 됐다며 박수를 쳤다. 네. 운동은 역시 걷기죠. 강은이가 씩 웃으며 대답했다. 강은이의 뾰족한 송곳니가 반짝 빛났고 난 연기가 아니라 진심으로 인상을 찡그렸다. 하필 이 오지랖쟁이한테 걸리다니. 새 학기가 시작한 지 2주밖에 되지 않아 아직 반 아이들을 잘 모른다. 하지만 강은이는 워낙 여기저기 참견을 하고 다녀서 알고 싶지 않아도 알 수밖에 없었다. 반장도 아니면서 교실 곳곳을 돌아다니며 내가 도와줄게, 내가. 나 부르지 그랬어. 했고 이제는 반 아이들도 무슨 일이 생기면 5강은 불러. 라고 먼저 이야기했다. 아이들이 오강은이라고 불러서 오씨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오지랖 강은의 줄임말이었다. 원래는 성이 강이고 은이 이름이다. 그럼 너희 둘은 나랑 같이 걷기 클럽 하는 거다. 담임이 새 신청서에 걷기 클럽이라고 적은 뒤 그 아래에 나와 강은이의 이름을 적었다. 2. 목요일 5교시가 되었다. 매주 목요일 5, 6교시가 운동클럽 시간이다. 발이 좀 컸나? 작년 가을에 산 운동화가 발에 꽉 끼었다. 엄지발가락을 움직여보려고 했지만 잘 되지 않았다. 조회대 앞에서 운동화를 살펴보는데 강은이가 왔다. 언제 나온 거야? 같이 나오려고 했는데. 난 강은이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공재희가 다가왔다. 공의 이름은 공재희였다. 제이는 몸집이 큰 편인데 옷을 크게 입어 더 커 보였다. 근데 제가 아는 클럽도 조회대 앞에서 만나기로 했나? 공, 너도 걷기 클럽이야? 강은이가 제이에게 다가가 물었다. 축구 클럽에서 바꿨어. 나는 힐끔 고개를 돌려 제이를 봤다. 그럼 걷기 클럽이 총 3명인 건가? 다 왔네. 담임이 조회대로 걸어오며 큰 소리로 말했다. 담임은 체육복을 입고 긴 머리를 평소와 다르게 하나로 묶었다. 그런데 담임 옆에 머리띠 시스터즈 중 한 명인 노란색 머리띠가 있었다. 노란색 머리띠는 결국 필라테스 클럽에 못 갔나 보다. 다 온 건 알지만 그래도 출석 한번 불러보자. 담임이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다. 6학년 1반 강은. 강은이 손을 들며 네. 라고 대답했다. 6학년 1반 공재희. 제이가 대답했다. 6학년 1반 장윤서. 나도 대답했다. 6학년 1반 지혜윤. 노란색 머리띠가 손을 들었다. 이름이 혜윤인가 보다. 어쩌다 보니 우리 반만 모였네.
우리 1년 동안 잘해보자. 담임이 오른손 주먹을 들어 파이팅을 외쳤고 아이들도 얼떨결에 손을 들었다. 난 대충 따라했다. KBS 오디오 북 자, 걷기 전에 먼저 준비 운동을 합시다. 스트레칭을 해서 몸을 풀어줘야 해요. 모두들 나를 따라하세요. 담임이 휴대폰으로 음악을 틀고 그 음악에 맞추어 양팔을 하늘 위로 쭉 들어 올렸다. 그런 다음 왼손으로 허리를 짚고 오른팔을 뻗어 귀 옆에 댄 후 왼쪽으로 상반신을 최대한 구부렸다. 동작이 너무나 절도 있고 힘차서 당황스러웠다. 오, 찐인데. 옆에 서 있던 강은이 진지하게 감탄하더니 갑자기 담임을 열심히 따라했다. 쟤까지 왜 저러는 거야 정말. 누가 보면 체조 클럽인 줄 알 정도로 담임과 강은이는 성심성의껏 스트레칭을 했다. 난 적당히 흉내만 냈다. 제이와 혜윤이도 나처럼 쭈뼛댈 뿐이었다. 다리도 쭉쭉, 팔도 쭉쭉, 길게, 길게, 늘려요. 담임이 리듬까지 타며 말했다. 아, 나는 누구인가? 아, 나는 왜 여기 서 있는가? 결국 준비 운동만 5분 가까이 했다. 자, 이제 나를 따라 걸어요. 출석 부른 순서대로 한 줄로 서서 따라오면 돼요. 담임이 앞서서 걷기 시작했고 강은이 바로 그 뒤, 다음으로 내가 섰다. 운동장 절반은 축구 클럽이, 다른 절반은 농구 클럽이 사용하고 있어 그 둘레를 걸었다. 처음에는 별다르지 않았다. 평소 걷는 것보다 조금 빠르게 걸었는데 2바퀴째에 접어들 때쯤 속도를 냈다. 맨 앞에서 걷던 담임이 갑자기 몸을 돌려 우리들 옆쪽으로 다가왔다. 그러면서도 걸음을 멈추지 않은 채 말했다. 자, 조금씩 속도를 높여요. 허리는 펴고 어깨 힘주지 말고. 걸을 때는 발 뒤꿈치를 먼저 땅에 닿게 해요. 발 뒤꿈치 먼저. 잊지 마세요. 담임이 시키는 대로 자세를 고쳤다. 그냥 걷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의외로 까다로웠다. 운동장을 5바퀴쯤 돌고 나니 종아리가 조금씩 당겼다. 내 뒤에 있는 혜윤이는 도대체 언제까지 걷는 거냐며 짜증을 냈다. 난 손목을 들어 시계를 보았다. 이제 겨우 30분 지났다. 6교시까지 계속 이렇게 걷기만 하는 건 아니겠지? 설마 했는데 진짜로 그랬다. 7바퀴를 돌 때까지는 몇 바퀴인지 세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헷갈려서 그만뒀다. 1시간 동안 운동장을 빙빙 돌았다. 내내 빨리 걷지는 않고 힘들 때쯤이면 속도를 늦추었다가 늘어질 즈음에는 다시 속도를 높였다. 그 사이 축구클럽이 전반과 후반을 치르며 골대를 바꾸기도 했고 농구클럽은 경기를 다 끝냈다. 같은 곳을 계속 걷다 보니 시선이 자꾸 다른 곳으로 향했다. 학교를 이렇게 자세히 바라본 건 처음이다. 본관 건물은 황토색인 줄 알았는데 주황빛이 더 많이 섞였다. 본관 꼭대기인 3층 한가운데에 박힌 시계는 1분이 느렸다. 학교는 작으면서도 크고 크면서도 작았다. (6교시) 끝나기 10분 전이 되어서야 담임이 걸음을 멈추었다. 아, 쌤, 너무 힘들어요. 혜윤이가 허리를 앞으로 구부리고 서서 볼멘 소리를 했다. 아이고, 첫날인데 너무 무리했나? 선생님이
조금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이내 말을 바꿨다. 그래도 운동 좀 되지 않았어? 우리도 운동 클럽이라고. 이 정도는 해줘야지. 자, 그럼 다 같이 스트레칭으로 마무리. 담임이 다시 휴대폰을 꺼내 음악을 틀었다. 아까와는 다른 음악에 동작도 달랐다. 마무리 운동을 다 마칠 때쯤 6교시 끝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렸다. 교실로 들어가기 전에 화장실에 들르려는데 강은이 나를 따라왔다. 생각보다 재밌다. 그치? 난 대꾸하지 않았다. 뭐가 재밌다는 건지 도통 모르겠다. 세면대 앞에 서서 강은이가 아까 배운 걷기 동작을 흉내냈다. 신경 쓰지 않고 세면대에서 손을 씻는데 혜윤이가 화장실 칸 안에서 나왔다. 아, 진짜 싫어. 걷기는 무슨 걷기야. 혜윤이가 투덜대며 세면대에 섰다. 강은이 고개를 돌려 혜윤이에게 물었다. 넌 걷기 클럽에 왜 들어온 거야? 내가 오고 싶어서 왔겠냐? 필라테스 클럽 꽉 차서 어쩔 수 없이 온 거라고. 공주이도 뭐 운동하기 싫으니까 왔겠지. 아, 이게 무슨 운동 클럽이라고. 2 더하기 2의 비밀 아닌 비밀이 풀렸다. 이렇게 4명이 된 거다. 우리는 하고 싶어서 온 거야. 강은이 화장실에서 나가려는 혜윤이 앞을 막아서며 말했다. 우리라니, 설마 거기에 나까지 포함된 걸까? 잠시 생각하는데 강은이 나를 가리키며 말했다. 얘랑 나랑은 걷기 클럽 하고 싶어서 왔어. 심지어 얘는 이 클럽 창시자라고. 강은이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기를 바랐다. 오지랖은 제발 교실 안에서만 피우라고. 혜윤이가 짜증을 내든 말든 난 조금도 신경 쓰이지 않았다. 그리고 굳이 따지자면 나는 혜윤이와 같은 심정이다.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는 짜증 좀 덜 냈으면 좋겠다. 혜윤이는 뜨악한 표정을 짓더니 화장실을 나가버렸다. 강은이 나를 보고 씩 웃었다. 잘했으니 칭찬이라도 해달라는 거야, 뭐야. 그거 아니거든. 나는 고개를 획 돌린 후 먼저 화장실에서 나왔다. KBS 오디오북 저녁을 먹고 방에서 음악을 들으려는데 노크 소리가 들렸다. 왜? 하고 대답하니 엄마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나는 귀에서 이어폰을 뺐다. 토요일에 승희 이모네 놀러 가자. 이모가 놀러 오래. 승희 이모는 엄마의 대학 동창이다. 싫어. 왜? 너도 윤지, 유나랑 놀면 좋잖아. 안 좋아. 걔네 피곤해. 윤지, 유나는 나보다 2살 어린 쌍둥이 자매인데 잘 놀다가도 갑자기 둘이 싸우고 울고 막 그런다. 그러면 승희 이모가 와서 두고 보자. 한마디 하고 당장은 싸움을 멈추지만 이모가 안 보는 데서 꼬집고 다툰다. 너도 같이 어울리면 좋잖아. 어떻게 맨날 혼자만 놀아? 사람은 어울리면서 살아야 해. 귀찮아. 내가 누구랑 놀든 말든 엄마가 무슨 상관이야? 제발 날 좀 그냥 놔둬. 난 버럭 소리를 질렀고 아빠가 방으로 들어왔다. 아빠가 엄마를 데리고 나가려 했지만 엄마는 나가지 않으려고 버텼다. 나봐. 나 윤서랑 얘기 좀 해야겠어. 언제까지 이렇게 둘 수는 없잖아. 짜증나. 나도 모르게 중얼거리는데 이번에는 아빠가 화를 냈다. 너는 부모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내가 뭘? 엄마가 너 걱정해서 하는 말이잖아. 누가 나 걱정해달래? 너
엄마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는 건 몰라? 이번에는 엄마가 아빠를 잡아 끌어 바깥으로 나갔다. 문이 닫혔지만 엄마와 아빠가 나에 대해 나누는 이야기가 들렸다. 사춘기가 무슨 벼슬이냐며 언제까지 그냥 두고 봐야 하냐는 말들이 오갔다. 나 없는 데서 내 이야기할 때, 그것도 다 들리게 할 때가 제일 기분 나쁘다. 나는 이어폰을 꽂은 후 음악 볼륨을 최대한 높였다. 작년 담임은 혹시 반에 나를 괴롭히는 아이가 있느냐고 물었다. 나는 솔직하게 없다고 대답했다. 엄마는 나를 상담센터로 데려갔다. 뭐 그 덕분에 학원은 다 끊었다. 지나친 학업 스트레스가 문제일 수도 있다고 해서다. 나는 친구가 한 명도 없다.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방과 후에 만나는 일 같은 건 하지 않는다. 나는 친구 사귈 자격이 없다. 가장 친한 친구를 배신한 나는 외로워도 싸다. 두 번째 걷기가 끝났다. 첫 주와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 그나마 처음보다 덜 지루했다. 이번에는 담임이 걸으면서 댄스 음악을 틀어주었다. 나는 노래 가사를 따라 흥얼거리기도 하고 숙제 생각을 하거나 오늘 있었던 일을 곱씹기도 했다. 아무 생각을 하지 않기도 했다. 그러다 보니 오육교시가 어느덧 지나가 버렸다. 오늘은 교실에 들르지 않고 바로 집으로 가면 된다. 아예 가방을 챙겨 나왔다. 다들 교실에 들어가기 번거로운지 조회대 옆에 가방을 가져다 두었다. 가방을 드는데 제이가 성큼 다가왔다. 덩치가 커서 계단에 커다란 그림자가 생겼다. 뭔가 우리에게 할 말이 있어 보였다. 우리도 지원금 신청해보면 어때? 아까 선생님이 신청한다고 했잖아. 난 심드렁하게 대답했다. 오늘 걷기를 시작하기 전에 담임이 클럽 지원금에 대해 이야기했다. 운동클럽을 북돋으려고 학교에서 총 3팀을 선정해 20만 원씩 지원금을 준다고. 다들 신청할 텐데 선생님이 저거 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그럼? 강은이 제이를 바라보며 물었다. 뭔가 차별성이 있어야지. 온라인 커뮤니티를 만든다거나 밴드 어때? 그리고 우리가 따로 클럽 소개서를 더 그럴듯하게 적어내는 거야. 제이는 특별한 점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넌 대회란 대회는 다 나가서 상을 받아야 직성이 풀리냐? 혜윤이가 제이에게 쏘아붙였다. 제이는 학교에서 꽤 유명하다. 공부를 잘할 뿐만 아니라 수학 과학 경시 대회, 사생 대회, 백일장 등 각종 공모에 참가해 상을 싹쓸이하기 때문이다. 제이가 못하는 건 딱 한 가지, 운동이다. 나는 제이가 달리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제이는 체육 시간에 축구를 하면 후보 선수를 하거나 골키퍼를 맡고 야구를 할 때는 포수를 했다. 다른 클럽 아이들은 이런 생각 안 할 거야. 왜? 난 이해가 가지 않아 되물었다. 다른 클럽은 부원이 20명씩 되니까 뭐 선정되더라도 정작 1인당 10,000원밖에 못 받아. 그런데 우리 클럽을 봐. 아이들을 쭉 둘러봤다. 다 합쳐서 딱 4명이다. 20만 원 나누기 4를 하면 한 사람당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자그마치 5만 원이다. 밴드만 만들면 돼? 난 솔깃해져서 물었다. 가방을 챙기던 혜윤이도 어느새 내 옆에 앉아 제이의 말을 경청하는 중이었다. 소개서는 내가 쓸 테니까 너희들이 봐줘. 제이가 알아서 쓴다니 읽어보는 정도는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닐 것 같았다. 그래? 그러면 네가 써.
나는 좋다고 했다. 그럼 밴드는 내가 만들게. 재밌겠다. 강은이 신이 나서 말했다. 얘기 다 끝났지? 나 먼저 간다. 혜윤이가 가방을 들고 일어섰다. 축구 골대 쪽에 머리띠 시스터즈가 있었다. 혜윤이는 그쪽으로 달려가 친구들 팔에 팔짱을 끼웠다. KBS ODOV 그날 저녁, 강은이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밴드 가입 초대장을 보냈다. 링크를 따라 들어가 가입했다. 글 하나씩 올릴까? 밴드만 만들어 놓고 글이 없으면 이상하잖아. 뭐라고 올려? 자기소개 글 올릴까? 좋아. 근데 그냥 알아서 써? 양식에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건 내가 만들게. 아무것도 안 하기 뭐해서 그거라도 하겠다고 했다. 글쓰기 버튼을 눌러 내용을 적어보았다. 1. 이름 장윤서 2. 학년 반 6학년 1반 3. 걷기 클럽에 들어온 이유 혼자 할 수 있는 운동이라서 4. 걷기 클럽으로 얻고 싶은 것 건강해지기 문항을 4개 만든 후 예시로 내 소개글을 작성했다. 그걸 본 다른 아이들도 같은 형식으로 글을 올렸다. 걷기 클럽에 들어온 이유는 다들 달랐다. 혜윤이는 필라테스 클럽에 들어가지 못해서 왔다고 솔직하게 적었고, 강은이는 이기고 지는 운동 경기가 아니라서, 제이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운동이어서 라고 적었다. 필요한 물품은 뭘로 하지? 걷기에 필요한 게 뭐가 있어? 우리 스피커 사달라고 할까? 선생님 휴대폰 음악 소리 별로임. 그건 꼭 필요한 건 아니잖아. 딴 거 뭐 없나? 걷기에는 운동용품이 필요 없다. 튼튼한 2 다리와 걸을 공간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다. 그렇기에 클럽 활동에 꼭 필요한 물건을 적기가 마땅찮았다. 미세먼지 없는 세상, 걸어도 끝이 없는 운동장 등 말도 안 되는 아이디어들이 오갔다. 그때 갑자기 작아진 내 운동화가 떠올랐다. 새 운동화가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하다. 운동화 어때? 오, 좋은데! 걸을 때 운동화는 신어야 하니까. 괜찮겠다. 그럼 그걸로 적어낼게. 채팅방이 다시 조용해졌다. 나도 채팅방을 닫고 인터넷으로 다른 걸 했다. 1시간쯤 지나 제이가 다시 말을 걸었다. 채팅창에 걷기 클럽 4명이 다시 모였다. 제이는 소개서를 작성했다며 봐달라고 했다. 소개서에는 걷기 클럽을 만든 이유와 우리에게 왜 운동화가 필요한지가 간략하고도 핵심적으로 적혀 있었다. 한두 번 써본 솜씨가 아니었다. 이렇게 보니 제법 그럴듯했다. 소개서를 읽고 나니 당장이라도 새 운동화가 내 발 앞에 놓일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저기, 근데 우리 클럽장은 누구야? 대표 학생 말이야. 소개서에 적어야 할 것 같은데. 장은 장윤서지. 내가? 왜? 놀라서 급하게 적었다. 물론 걷기 클럽을 처음 말한 사람은 나다. 하지만 그런 이유로 장 같은 걸 맡고 싶진 않다. 왜긴, 네가 장씨잖아. 말도 안 돼. 나도 모르게 소리내서 말한 후 채팅창에도 그대로 적었다. 내가 장씨였으면 내가 했지. 맞아. 그러네. 채팅창에 늘어선 이름을 보았다. 강씨, 공씨, 지씨. 장씨는 나뿐이다. 하나도 논리적이지 않은데 뭔가 논리적이다.
별로 의미도 없어. 적어내기만 할 거야. 아, 모르겠다. 결국 난 알았다고 했다. 장씨니까 어쩔 수 없다. 4. 제이의 예상이 들어맞았다. 모든 클럽이 지원금을 신청했지만 클럽원들이 이유를 더 적어낸 곳은 우리 클럽과 농구 클럽뿐이었다. 거기에 담당 선생님이 자세하게 의견을 보탠 탁구 클럽까지 3팀이 지원금을 받게 되었다. 걷기 클럽은 지원금으로 운동화를 샀다. 형광 노란색이 몹시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지원금에 맞춰 사다 보니 어쩔 수 없었다. 유일하게 혜윤이만 운동화를 마음에 들어 했는데 아무래도 운동화가 혜윤이 머리띠 색깔과 같아서인 것 같다. 담임은 운동화를 신은 우리를 보고 예쁜 미운 오리들. 이라고 했다. 제이가 예쁜과 미운이 동시에 들어가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하니 담임은 원래 삶이 그런 거라며 알아듣지 못할 말을 했다. 다음 날 아침, 수업 시작 전에 담임과 이야기하는 혜윤이를 보았다. 무슨 일이지? 우리 이번 주부터 운동장 말고 다른 데서 걷자고 할까? 강은이가 내 옆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엊그제 제비뽑기로 자리를 바꾸었는데 강은이와 짝이 되었다. 짝이 되니 귀찮은 일이 많아졌다. 강은이는 한시도 입을 쉬지 않았다. 계속 말을 거는 바람에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잘 수도 음악을 들을 수도 없었다. 호수 나가서 걸으면 좋을 것 같은데 장장 생각은 어때? 강은이는 제멋대로 나를 장장이라고 불렀다. 장윤서 클럽장이라는 뜻이다. 담임한테 말해보든지. 그럴까? 강은이와 대화하는데 혜윤이가 우리 쪽으로 걸어왔다. 강은이는 혜윤이를 보자마자 신이 나서 말했다. 안 그래도 너한테 말하려고 했는데 우리 앞으로는 호수공원에서 걷자고 할까? 혜윤이는 대답하는 대신 오른쪽 눈썹을 찡그렸다. 나 이번 주부터 클럽 옮겨. 필라테스 클럽에 어떤 애가 전학 갔다고 해서 담임한테도 방금 허락 받았어. 잘 됐네. 나는 축하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강은이는 떠나지 말라며 혜윤이의 팔을 잡고 늘어졌다. 혜윤아, 우린 항상 널 기다리고 있어. 언제든 돌아와. 강은이가 제자리로 돌아가는 혜윤이의 뒤통수에 대고 큰 소리로 말했다. 오강은 오버랑 오지랖 둘 중에 하나만 해. 어머, 장장. 몰랐어? 원래 둘은 세트라고. 난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필통이랑 노트를 챙겼다. 반 아이들 중 절반은 이미 밖으로 나갔다. 오늘 1교시는 도서관 수업이다. 도서관을 이용하는 아이들이 너무 적다며 사서 선생님이 도서관 이용 방법에 대해 알려준다고 했다. 장장, 같이 가. 강은이가 나를 따라 교실에서 나왔다. 도서관에는 우리 반 아이들 뿐이었다. 사서 선생님이 도서관에 처음 온 사람이 있느냐고 물었다. 반 정도는 한 번도 온 적이 없다고 손을 들었다. 나도 도서관에는 오늘 처음 왔다. 새로 지은 학교라서 도서관도 깨끗하다. 책은 한 번에 3권씩 대출할 수 있어요. 오늘 6학년 1반 모두 책을 빌려볼까요? 사서 선생님이 자유롭게 책을 고를 시간을 주었다. 마음에 드는 책을 한 권 이상 빌려오라고 했다. 아, 난 책은 별론데. 만화책 빌려야겠다. 강은이가 만화 코너로 갔다. 거기에는 이미 아이들이 많이 모여 있었다. 난 신간 코너로 갔다. 내가 도서관에서 가장 좋아하는 곳은 여기다. 다른 책꽂이에 꽂혀 있는 책은 좀 너덜너덜한데
신간 코너 책은 새 거다. 누구도 보지 않은 새 책을 볼 수 있다. 원래 나는 도서관에 오면 사서 선생님에게 읽을 책을 추천해달라고 하거나 반납함에 있는 인기 많은 책을 고른다. 하지만 채민이가 도서관의 보물은 바로 신간 코너에서 찾아야 한다고 알려주었다. 채민이는 새 책처럼 늘 깔끔했다. 밥을 먹다가 입가에 묻히지도 않고 옷에 흘리지도 않았다. 음식물이 이에 낀 적도 없다. 채민이의 주변도 그랬다. 지우개를 써도 가루를 깨끗하게 모아버려서 채민이 책상 주변에는 먼지도 없었다. 글씨도 또박또박 잘 쓰고 줄을 칠 때도 꼭 잘을 대고 필기할 때도 여러 색깔 펜을 사용했다. 이런, 또 채민이 생각을 했다.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곳곳에 채민이가 있다. 함께한 시간과 추억이 정말 많으니까. 전학 오기 전을 떠올리면 채민이와 놀았던 기억이 대부분이다. 장윤서, 나는 널 용서하지 않아. 채민이의 마지막 얼굴이 떠올랐다. KBS 오디오북 갑자기 가슴이 콱 막히는 기분이 들었다.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아 나는 쌕쌕거리며 책꽂이 앞에 그대로 주저앉았다. 너 괜찮니? 사서 선생님이 물었고 나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보건실에 갈래? 그러겠다고 하려는데 어느새 강은이가 다가와 내 팔을 잡았다. 선생님, 제가 데려다 줄게요. 그래주면 고맙지. 나는 강은이의 부축을 받아 도서관에서 나왔다. 말 많은 강은이가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어쩌지 싶었는데 다행히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았다. 그냥 괜찮을 거야. 라고 말하며 나를 잡아주었다. 목요일 5교시 걷기 클럽이 운동장에 모였다. 혜윤이가 빠져서 오늘부터는 3명뿐이다. 오늘은 운동장 말고 다른 데를 걸어보자. 담임은 강은이가 제안한 대로 새로 생긴 호수공원 둘레를 걷자고 했다. 선생님이 맨 앞에 서고 그 뒤에 강은, 나, 제이가 일렬로 섰다. 우리는 앞뒤로 한 걸음씩 거리를 두어 걸었다. 학교에서 호수까지는 걸어서 10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평일 오후라서 그런지 호수에 사람이 많지 않다. 전에 한번 엄마 아빠와 함께 호수 산책을 온 적이 있는데 주말이라 사람들이 엄청 많았다. 선생님은 호수 한 바퀴가 2.6km라며 2바퀴를 돌고 가자고 했다. 제이가 1시간이면 충분하겠다고 중얼거렸다. 근데 지혜윤은 왜 안 와? 제이는 혜윤이 소식을 못 들었나 보다. 아, 필라테스 클럽으로 옮겼어. 난 고개를 돌려 제이에게 알려주었다. 혜윤이는 어제 걷기 클럽 채팅방을 나갔다. 운동화 사러 다녀온 뒤로 대화를 한 적이 없어서 제이는 혜윤이가 채팅방을 나간 것도 몰랐나 보다. 우리가 똑같은 운동화를 신은 채 일렬로 걷고 있어서인지 지나가는 사람들이 자꾸 바라봤다. 뭐 하는 거지? 운동부인가? 하는 소리가 들렸다. 2번째 바퀴를 도는데 누군가 강은이 어깨를 툭 쳤다. 달리기를 하던 남자였다.
뭐야? 강은이가 소리쳤다. 우리는 다 같이 멈춰섰다. 담임이 경계하는 눈빛으로 다가왔다. 누구세요? 아, 저는 강은이 오빠예요. 안녕하세요, 강선입니다. 아, 그렇구나. 난 또 강은이한테 오빠가 있었구나. 오빠는 고등학생이에요? 의심했던 게 미안한지 담임은 얼른 태도를 바꾸어 친절하게 물었다. 나이는 맞는데 학교는 안 다녀요. 담임이 더 물어보지 않자 강은이네 오빠는 우리에게 인사한 후 다시 천천히 달렸다. 오빠, 이따 치킨 쏘는 거 알지? 강은이가 소리쳤고 오빠가 오른손을 머리 위로 들어서 OK 모양을 해보였다. 우리 오빠 어제 알바비 받았거든. 강은이가 히히 웃으며 말했다. 그러고는 무슨 치킨을 먹으면 좋을지 치킨 이름을 중얼거렸다. 근데 너희 오빠 왜 학교 안 다녀?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어. 강은이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다. 나도 더는 물어보지 않았다. 나와 강은이가 가족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할 사이는 아니다. 호수 2바퀴를 걸은 후 운동장으로 돌아왔다. 선생님은 학교 안으로 들어갔고 우리는 그대로 집에 가기로 했다. 학교 옆 아파트 단지를 가로지르는데 제이가 강은이 쪽으로 몸을 살짝 틀며 물었다. 저기, 혹시 너희 오빠가 그 강선이 형이야? 너 우리 오빠 알아? 강은이네 오빠가 유명한 사람인가? 혹시 아이돌? 그런 줄 알았으면 아까 자세히 볼 걸 그랬다. 제이가 무슨 말을 더 하려는데 누군가 우리 앞으로 달려왔다. 우리 또래 여자아이였다. 혹시 강아지 못 봤어? 갈색 푸들인데 분홍색 목줄을 했어. 우리는 고개를 저었다. 아이는 당장이라도 울 것 같은 얼굴이었다. 강은이가 물었다. 어디서 잃어버렸어? 저기 놀이터. 운동화끈 묶으려고 벤치에 앉아있는데 갑자기 혼자 달려가더니 없어졌어. 사진 있어? 여기. 아이가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주었다. 아주 작은 강아지는 아니었다. 같이 찾아보자. 강은이가 아이와 함께 달리기 시작했다. 제이와 내가 멀뚱히 서 있자 강은이 뒤돌아보며 소리쳤다. 너희는 저쪽으로 가봐. 걷기 클럽처럼 얼떨결에 강아지 수색대가 결성되었다. KBS 오디오북 강은이와 아이가 한 팀, 제이와 내가 한 팀이 되어 아파트 안을 돌아다녔다. 단지 바깥으로 나갔으면 안 되는데. 제이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단지 안에는 자동차가 다니지 않지만 바깥에는 찻길이 있다. 나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혹시 강아지를 보지 못했느냐고 물었다. 강아지가 있을 만한 놀이터와 정원까지 가보았다. 하지만 강아지는 보이지 않았다. 찻길로 나가봐야 할지 망설이는데 강은이에게 전화가 왔다. 강아지 찾았어. 우리는 강은이가 알려준 백삼동 앞으로 달려갔다. 그곳에서 아까 그 아이가 강아지를 안고 있었다. 이 강아지 엄청 똑똑해. 자기가 사는 동 앞에서 기다릴 줄 알다니. 강은이가 강아지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아이는 함께 강아지를 찾아주어서 고맙다고 몇 번이나 인사했다. 강은이는 다행이라며 싱글벙글 웃었다. 나는 아파트 공동현관으로 들어가는 아이를 가리키며 강은이에게 물었다. 아는 애야? 아니? 오늘 처음 만났어.
그런데 우리 학교 5학년이래. 난 원래 너랑 아는 사람인 줄 알았어. 나는 강은이가 잘 이해가 가지 않았다. 아는 강아지도 아닌데 뭘 그렇게 열심히 찾은 걸까? 게다가 강아지는 알아서 집까지 잘 찾아왔다. 우리 강아지 잃어버렸을 때 다른 사람이 같이 찾아주면 좋잖아. 그 말을 들으니 뜨끔했다. 제이도 집에 강아지가 있는데 잃어버려서 큰일 날 뻔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하긴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이라면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었을 거다. 강은이가 왜 그랬는지 충분히 이해가 되었다. 너희 집 강아지는 몇 살이야? 같이 산 지 오래됐어? 나는 강은이에게 물었다. 어? 우리 집엔 강아지 없는데? 우리 가족이 강아지 털 알러지가 있거든. 강은이가 씩 웃으며 대답했다. 5. 점심시간을 알리는 종이 울렸다. 아이들이 급식실에 가기 위해 급하게 교실을 나갔다. 자리 때문이다. 장장, 가자. 나와 강은이도 교실에서 나왔다. 아, 오늘 카레인가 봐. 나 카레 못 먹는데. 급식실에 들어서기도 전에 강은이는 카레 냄새가 난다며 인상을 썼다. 나는 식판에 밥과 카레, 된장국, 단무지 무침, 요구르트를 받았다. 강은이는 급식 도우미에게 카레를 빼달라고 했다. 어느새 급식실이 꽉 찼다. 강은이와 함께 얼마 남지 않은 빈자리를 찾아가는데 머리띠 시스터즈가 먼저 도착했다. 머리띠 시스터즈는 5명인데 의자는 4개뿐이다. 자리가 없네. 수연이가 말했고 라은, 세아, 다송이가 동시에 혜윤이를 바라봤다. 혜윤이 네가 가장 늦게 줄 섰잖아. 수연이가 먼저 빈자리에 앉았고 라은, 세아, 다송이 나머지 자리에 앉았다. 혜윤이는 식판을 든 채 홀로 엉거주춤하게 서 있었다. 설마 혜윤이만 따로 먹으라는 건가? 저건 좀 이상하다. 자리가 4개라면 3명만 앉고 2명이 따로 앉아야 하지 않을까? 혼자 밥 먹는 건 좀 그런데. 자리에 앉은 아이들이 밥을 먹기 시작하고 식판을 든 혜윤이의 손이 떨리는 게 보였다. 뭐 내가 신경 쓸 일이 아니지. 나는 고개를 돌려 빈자리가 또 어디 있나 찾았다. 다 먹고 일어서는 아이들이 보였다. 저기 자리 있다고 가리키는데 강은이가 혜윤이에게 다가갔다. 오, 우리의 걷기 친구. 오랜만에 걷기 멤버끼리 같이 밥 먹자. 강은이가 어깨로 혜윤이를 밀었다. 혜윤이는 강은이가 미는 대로 움직였다. 내 옆에 강은, 강은 옆에 혜윤이 앉았다. 필라테스 재밌어? 강은이가 된장국에 밥을 말아먹으며 물었다. 혜윤이가 필라테스 클럽으로 옮긴 지 한 달이 지났다. 할만해. 스트레칭 하니까 좋은 것 같아. 우리도 스트레칭은 하잖아. 강은이가 그렇게 말하며 2 팔을 위로 쭉 뻗어 스트레칭 흉내를 냈다. 근데 넌 왜 반찬이 그거밖에 없어? 혜윤이가 강은이의 식판을 눈짓으로 가리키며 물었다. 나 카레 안 먹거든. 왜? 그냥 똥색이라서 싫어. 내가 윽 하고 인상을 찡그리자 곧바로 강은이가 금색이라고 정정했다. 그런데도 갑자기 카레가 맛없어졌다. 당장 봐봐. 금이라니까? 내가 먹지 않자 강은이는 내 식판에 카레를 한 숟가락 떠서 먹었다. 억지로 먹어서인지 씹지도 않고 꿀꺽 삼켰다.
역시 금이 맛있네. 강은이가 과장되게 맛있다는 표정을 지었고 나와 혜윤이는 크크 웃었다. 그래, 금이다, 금. 나는 다시 카레를 먹었다. 아, 정말 어떡하지? 며칠 뒤 호수를 걷는 내내 강은이는 혜윤이 이야기를 했다. 담임과 제이는 한참 앞서 걸어서 우리 이야기가 들리지 않을 거다. 수연이, 라은이, 세아, 다송이 다 너무하지 않냐? 강은이가 걸으며 계속 씩씩댔다. 머리띠 시스터즈가 없어졌다. 요즘 수연이, 라은이, 세아, 다송이는 머리띠를 하고 오지 않는다. 대신 4명의 팔에 끈팔찌가 생겼다. 혜윤이 빼고 채팅방도 만들었나 봐. 수연이 생일 파티도 혜윤이 빼고 넷이서만 했대. 강은이는 다송이에게 들었다고 했다. 강은이와 다송이는 작년에 같은 반이었다. 진짜? 돌이킬 수 없겠다. 채팅방에서 제외되었다면 더는 가망이 없다. 머리띠 시스터즈와 함께 다닐 때도 혜윤이 혼자 겉도는 게 다 티가 났다. 5명이 모여있을 때 혜윤이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표정이 어두웠다. 보는 내가 다 답답할 지경이었다. 다송이가 뭐래? 그냥 잘 안 맞는데. 혜윤이가 너무 직설적으로 말해서 불편하대. 걔네는 그게 쌓였나 봐. 그래도 1명 빼고 팔찌 맞추고 의자 4개만 있는 곳에서 밥 먹는 건 좀 치사하지 않냐? 그러니까. 강은이가 제 가슴을 주먹으로 쿵쿵 치며 말했다. 담임도 안 돼. 정말? 나는 깜짝 놀랐다. 하긴 담임이 반 분위기를 모를 리가 없다. 혜윤이 빼고 4명 불러서 그러면 안 된다고 말했다는데 뭐 대놓고 따돌리거나 괴롭히는 게 아니니까. 하지만 혜윤이는 괴로워하고 있다. 나와 강은이는 엊그제 혜윤이가 혼자 앉아있는 모습을 봤다. 우리 학교 별관 뒤에 등나무가 있는데 보라색 꽃도 예쁘고 그 아래 놓인 벤치도 편하다. 별관 뒤에 있어서 모르는 아이들이 많은지 거의 비어있다. 이 학교에 전학 와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곳이다. 나는 종종 혼자 등나무 벤치에 간다. 그곳에서 혼자 책을 읽고 음악도 듣는다. 엊그제 담임이 나와 강은이에게 미술 시간에 쓴 물품을 같이 정리해 줄 수 있느냐고 물었다. 마침 교실에 우리 둘만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정리가 끝난 후 담임은 시원한 오렌지 주스를 주었다. 등나무 아래에서 마시면 좋을 것 같아 강은이를 데리고 벤치로 갔다. 그런데 그곳에 혜윤이가 있었다. 무릎에 2팔을 얹은 채 혼자 울고 있었다. 나는 그 모습이 계속 떠올랐다. 장장, 혜윤이 우리 클럽에 다시 오라고 하면 어떨까? 난 상관없어. 오케이. 그럼 장장이 허락한 거다. 그런데 혜윤이가 오려고 할까? 어떻게든 오게 만들어야지. 강은이와 나는 속도를 높였다. 이야기하다 보니 느려져서 제이 담임과의 간격이 훌쩍 벌어져 있었다. 강은이는 우선 혜윤이를 걷기 클럽 채팅방으로 초대했다. 큰일 났어. 클럽 지원금 제대로 썼는지 조사한대. 모든 클럽원이 혜택을 받았는지 잘 활용했는지. 진짜? 그럼 나 돈 물어내야 하는 거야? 네가 걷기 클럽에서 다시 활동하면 상관없어. 걷기 클럽으로 다시 오라고? 응. 혜윤이가 더는 말이 없었다. 눈치 없게 제이가
그런 말 없었는데. 할까봐 걱정했지만 제이는 바쁜지 채팅방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음 날 강은이는 쉬는 시간마다 혜윤이에게 갔다. 처음에 혜윤이는 팔찌 시스터즈가 모여있는 곳을 흘끔흘끔 봤지만 언젠가부터 그쪽을 바라보지 않았다. 점심도 자연스럽게 우리랑 먹었다. 운동화값 물어내고 싶지 않아. 갈게, 걷기 클럽으로. 결국 혜윤이는 걷기 클럽으로 돌아오기로 했다. 담임도 클럽 변경을 허락해 주었다. KBS 오디오북 6. 오늘은 방학식을 해서 일찍 끝났다. 곧바로 집에 가려고 했지만 강은이가 심심하다며 내 팔을 잡고 늘어졌다. 아, 장장, 우리 좀만 놀다 가자. 집에 가도 딱히 할 일이 없다. 그러지 뭐. 강은이와 함께 등나무 벤치로 왔다. 더운 날인데 등나무가 햇빛을 가려주고 바람도 솔솔 불어와 시원했다. 우리는 벤치에 앉아 물통에 담긴 물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장장, 방학에 뭐해? 글쎄, 방학 계획은 딱히 없다. 넌? 난 목공예 배우려고. 목공예? 나무로 만드는 거 말이야? 응. 오빠가 공방 다닌다고 해서 나도 같이 다니기로 했어. 강은이는 근사한 작품을 만들고야 말겠다며 기대하라고 큰 소리쳤다. 그러더니 불쑥 말했다. 혜윤이가 걷기 클럽으로 와서 다행이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혜윤이가 다시는 여기에서 혼자 울지 않으면 좋겠다. 하여튼 강은이 아니라 오강은이라니까. 내 말을 듣고 강은이가 히히 소리내어 웃었다. 고개를 젖혀 하늘을 바라보는데 강은이 저기, 하고 말을 꺼냈다. 나 작년 종업식 날 너 봤다? 어? 여기에 너 혼자 있었잖아. 강은이 말을 들으니 작년 겨울이 생각났다. 전학 오고 며칠 지나지 않아 종업식을 했다. 나는 새 동네가, 학교가 너무 낯설었다. 학교가 끝났는데 바로 집으로 가지 않고 등남으로 왔다. 그날따라 엄청 추웠다. 그날 왜 울었던 거야? 왜 울었더라? 이어폰을 꽂은 채 음악을 듣고 있는데 채민이가 좋아했던 엠마리의 2002가 나왔다. 미안하기도 하고 보고 싶기도 했다. 슬프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했다. 주변에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해 소리내어 엉엉 울었던 것 같다. 전학 오기 전에 무슨 일 있었어? 아니면 전학 와서? 강은이의 물음에 나는 숨이 가빠졌다. 도대체 강은이는 나를 언제부터 지켜보고 있던 거지? 갑자기 나타나서 걷기 클럽을 한다고 말한 것도 다 그것 때문인가? 뭐야 너? 너 그래서 걷기 클럽 한다고 한 거야? 나를 동정해서? 내가 불쌍해 보였어? 장장, 무슨 말이 그래? 내가 울든 말든 무슨 상관인데? 그리고 그 이유를 네가 왜 알아야 하는데? 강은이에게 마구 쏘아붙였다. 짜증난다고! 네 오지랖! 나는 벌떡 일어나 씩씩대며 후문으로 나왔다.
강은이가 따라올까봐 힘껏 달렸다. 한참을 뛰니 숨이 턱까지 찼다. 더 뛸 수 없을 때에야 멈춰서 그대로 주저앉았다. 채민이와는 4학년 때 처음 같은 반이 되었다. 짝이 되었을 때는 채민이가 좀 어려웠다. 채민이는 또래 같지 않았다. 키도 크고 다이어리에 시나 일기 쓰는 걸 좋아했다. 음악도 아이돌이 부르는 가요가 아니라 팝송을 즐겨 들었다. 나는 채민이가 멋있어 보여 채민이를 따라했다. 채민이는 언니처럼 나를 잘 챙겨주었다. 늘 언니가 있었으면 했는데 하늘이 언니 대신 채민이를 보내준 것 같았다. 5학년 때도 같은 반이 되어서 얼마나 좋았는지 모른다. 2년 연속 같은 반이라니 역시 하늘이 정해준 친구라고 생각했다. 채민이는 자주 우리 집에 와서 놀았다. 집에 오면 숙제를 먼저 한 뒤에 놀자고 했다. 한밤중이 되어서야 숙제를 떠올리는 나와는 달랐다. 작년 4월이었다. 나는 집에 오자마자 채민이에게 아이스크림을 먹자고 했다. 그날도 채민이는 응, 숙제 먼저. 하고 말했다. 난 냉장고 문을 닫고 주방 식탁에 앉았다. 숙제를 시작하려는데 맞은편에 앉은 채민이의 샤프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샤프를 줍기 위해 채민이가 몸을 숙였고 그 바람에 티셔츠가 위로 올라갔다. 그런데 채민이 등에 멍자국이 있었다. 너 여기 왜 그래? 난 채민이의 옷을 들추며 물었다. 채민이 몸은 알록달록했다. 새로 생긴 파란 멍과 생긴 지 오래된 노란색 멍, 그리고 빨간색 멍까지. 물감으로 색칠하라고 해도 그렇게 명암을 넣어 곳곳에 그리지는 못할 거다. KBS 오디오북 채민이는 곧장 아무것도 아니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처음이 아니었다. 그 전에 우리 집에서 파자마 파티를 할 때도 봤다. 우리는 서로 돌아보지 않기로 약속하고 등을 돌린 채 잠옷으로 갈아입었다. 무심코 고개를 돌렸는데 채민이의 어깨와 등이 군데군데 멍들어 있었다. 나는 약속을 어긴 걸 들킬까봐 못 본 척했다. 얼른 숙제하자. 채민이는 다시 바르게 앉아 책을 펼쳤다. 왜 채민이 몸에는 멍이 사라지지 않는 걸까? 책장에서 떨어진 책에 맞았다며 이마에 큰 반창고를 붙이고 온 적도 있다. 모르는 척하기에는 내 몸에 상처가 난 것처럼 아팠다. 뉴스에서 본 일들도 갑자기 떠올랐다. 계속 궁금한 채 의심하면서 지낼 수는 없었다. 채민이가 아니야 하고 말하면 마음이 편할 것 같았다. 나는 조심스럽게 다시 물었다. 너희 엄마가 그런 거야? 채민이는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이혼해서 엄마와 단둘이 살고 있다. 우리 반에서 나만 아는 비밀이었다. 샤프를 든 채민이의 손이 떨렸다. 채민이는 침을 꿀꺽 삼킨 후 눈길을 식탁에 둔 채 말했다.
절대 말하면 안 돼. 그러면 나 죽어버릴 거야. 그럼 너 어떻게 하려고? 엄마가 자주 그러는 건 아니야. 나한테 미안하다고 했어. 채민이가 입술을 잘근잘근 깨물며 말했다. 내가 잘못해서 그래. 내가 엄마 말을 안 들어서. 채민이는 절대로 다른 사람이 알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 엄마가 벌을 받을 거라고, 엄마와 헤어져 살게 될 거라고 했다. 채민이는 내게 부탁하고 또 부탁했다. 고민을 하다가 결국 난 엄마에게 말했다. 뉴스에 나온 나쁜 일들이 채민이에게 생길까봐 무서웠다. 내 말을 듣는 엄마의 얼굴은 미묘하게 일그러졌다. 엄마가 담임 선생님에게 채민이 일을 상의했고, 아동학대 방지센터에서 채민이네 집을 조사하러 나왔다. 결국 채민이가 아주 어릴 때부터 엄마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병원 치료 기록에는 계단에서 넘어지거나 놀이터에서 놀다 다친 것으로 되어 있었다고 했다. 그때부터 채민이는 집이 아닌 보호센터에서 지내게 되었다. 학교에 와도 나를 본 채 만체했다. 내가 말을 걸어도 못 들은 채 하고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정말로 채민이네 엄마가 감옥에 가는 건가? 그러면 채민이는 어떻게 되는 거지? 채민이가 걱정되었지만 아무것도 물어볼 수 없었다. 채민이네 엄마는 재판을 받게 되었고, 채민이네 아빠가 채민이를 데려가기로 했다. 아빠와 함께 살 곳으로 전학이 결정되었다. 이 모든 일이 진행되기까지 채 2주도 걸리지 않았다. 채민이가 전학 가는 날이었다. 선생님은 채민이에게 반 친구들에게 인사하라고 했다. 채민이가 갑자기 전학 가는 이유를 나와 담임 선생님만 알았다. 그동안 고마웠어. 잘 지내? 채민이가 웃으면서 말하고 교실에서 나갔다. 나는 서둘러 따라 나갔다. 그리고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 채민이를 발견했다. 채민아! 나는 채민이에게 달려갔다. 채민이에게 말해야 했다. 약속을 못 지켜서 미안하다고. 이상하게 이번에 헤어지면 영영 채민이를 만나지 못할 것만 같았다. 채민이가 나를 바라봤다. 눈을 마주친 건 2주 만이었다. 내가 뭐라고 말하기 전에 채민이가 먼저 입을 열었다. 나는 널 용서하지 않을 거야. 장윤서, 네가 다 망쳤어. 채민이의 눈빛과 말이 너무 날카로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현관 밖에는 채민이 아빠로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다. 채민이는 그 사람에게 걸어갔다. 나는 채민이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채민이는 멀어지고 작아지고 사라졌다. 여러분은 지금 김혜정 작가의 청소년 장편소설 13살의 걷기 클럽을 들으셨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 윤서는 전학 오기 전 단짝 친구 채민이가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채민이는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했지만 윤서는 채민이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 사실을 엄마에게 알렸고 결국 채민이는
가족과 떨어지게 되죠. 전학 가는 순간에도 윤서를 원망했던 친구 채민. 그날 이후 윤서는 누구와도 친구가 되지 않겠다고 결심합니다. 이렇게 혼자가 되고 싶었던 윤서는 우연한 기회에 걷기 클럽의 클럽장이 되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 책을 쓴 김혜정 작가는 15살에 첫 책을 내고 그 뒤로도 100번쯤 공모에 떨어진 뒤 작가가 되었습니다. 세상 모든 이야기에 관심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의 마음이 가장 궁금하다고 하네요. 어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듣고 느끼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즐길 수 있고 그들에게 힘이 되는 이야기를 즐겨 쓰는 김혜정 작가는 헌터걸 시리즈, 500년째 15 시리즈, 오지랖 도깨비 오지랑 시리즈, 하이킹 걸즈, 판타스틱 걸 등 많은 어린이 청소년 책을 썼습니다. 김혜정 작가의 새 창작 동화 13살의 걷기 클럽. 지금까지 성우 김순미였습니다.